문제는 김건희를 잡아 쳐넣어야 되는데 김건희는 계속 오빠가 있지 내가 있어? 내가 계엄을 어떻게 알아? 우리 상민이 오빠도 얘기했잖아. 나도 모르게 한 거라고 라고 주장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계속해서 단독이 터지는 거는 명태균 관련한 녹취록들 그리고 서울해설에서 공개한 이 999 국장을 다 쓸어버려야 돼. 그럼 뭘 남기겠다는 거야? 이 영상들이 계속해가지고 설날에 회자가 됐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왜 그 부분을 편집해서 내보냈을까? 민주당이 아니 민주당이 그러니까 그 전에 원본에 있던 것들을 할 때 최재형 목사님이 최재형 목사님이 왜 그때 그거를 그때까지 안 했을까라는 점에서 난 사실 의구심이 생겨요. 왜 그랬을까요? 999 국자고 다 내가 이 자리에 있어 보니까 다 필요 없고 다 밀어버려야 돼라고 얘기를 했을 때 999 국자를 전부 다 싫어한다. 정상적인 정치를 하겠다.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나왔을 때 양측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그러니까 그거는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만일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민주진영은 너그럽지 않게 받아들이는 걸로 이걸 가게 되면 또 엉뚱한 논란거리가 그러니까 이 가방에 쏟아져야 되는 이 뇌물 자체에 쏟아져야 되는 내용들의 엉뚱한 얘기거리를 양산할까봐 빼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거를 들여놓고 보면 얘는 이미 자기가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뿐더러 기존에 있는 정치 진영들에 대해서 완전히 다 없애버려야 된다. 진짜 그거를 없애버릴 수 있는 방법이 계엄이거든요. 사실상 간접적으로 계엄을 통해 갖고 지금 정치하는 나부랭이들 싹 쓸어버리겠어 라고 하는 포부가 이미 그때부터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보면은 아주 구구나 국자는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선 제가 이 자리에 있어 보니까 객관적으로 정치는 다 나쁘다고 생각한다. 막상 대통령이 되면 좌나우 그런 것보다는 진짜 국민들을 먼저 생각하게 돼 있대. 이 자리가 그렇게 만든다. 네가 대통령이야?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상식적으로 정상적인 판단을 하는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 도대체 이 미친년 도대체 어디까지 과대망상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역으로 생각해 놓고 보면 건희는 예전부터 이런 상황을 계속 유지하고 계속해서 일관되게 행동해 왔다는 거야. 정치를 다 싫어하고 다 쓸어버려야 된다. 그렇지. 그러니까 그 공화국 정치를 종식시키고 싶었던 거야. 독재가고 싶었던 거야. 지 왕족? 왕국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거지. 내가 짐이 여왕이야. 내가 왕이야. 그래서 내 나라로 만들 거야. 극자고 999 정치는 다 나빠. 다 싹 쓸어버리고 내가 대통령이 돼서. 공주병 있던 박근혜도 대통령이 당선돼가지고 그지를 하다가 날아간 거 아니에요. 여기 당선도 안 된 김건희가 뭔데? 그게 문제라는 거지. 당선되고 안 되고 이런 게 나라를 망치는 거야. 당선 따위 필요 없어. 나라는 존재 자체가 원래 국모로 추앙받고 앞으로 통일 대한민국의 최고 지도자가 될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몇십 년 동안 갖고 이미 거기에 젖어 있는 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정치나 정상적인 타협이나 여야 간의 합의나 제대로 된 행정부 자체를 완전히 개무시하고 내시들로 저한테 충성할 수 있는 내시들로 쫙 깔아가지고 나만의 왕국에서 살고 싶었던 거지. 김건희가 봤을 때 정치는 다 나빠 이딴 식으로 얘기하면서 본인이 되게 저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네가 뭔데 미친년아 이렇게 싶잖아요. 근데 김건희 입장에서는 지 엄마나 지가 돈으로 몸을 팔든 뭘 하든 간에 부정을 저지르건 뭘 하든 간에 불법을 저지르건 뭘 하든 간에 돈으로 검찰이라고 난다긴다 하는 애들, 정치인들을 난다긴다 하는 애들 다 움직이는 걸 봤잖아. 얘 입장에서는 그게 얼마나 웃겼겠어. 심지어 윤석열이 지가 봤을 때 저 방구나 뺑뺑 부는 저 멍청이 무식한 아저씨, 저 아저씨도 대통령이 되는 거잖아. 시민들이 얼마나 우습고 유권자들이 얼마나 우스웠겠냐는 거야, 내 말은.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이 보수 이쪽에 속해 있는 국진당을 비롯한 이른바 차기 대권 내지는 정권 연장을 바라는 세력들은 현재 김건희가 없으면
기존의 연결고리로 갖고 있는 재계나 종교계나 언론계나 검찰, 경찰 이런 쪽에다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손발이 다 잘린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건희가 좋아서가 아니라 김건희를 잃으면 모든 걸 다 잃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윤석열이 날아가는 번호판이 날아가거나 반보가 떨어지는 정도가 되지만 김건희가 날아가면 엔진이 날아간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어떻게든 다음 대선을 치르기 위해서는 지더라도 그 대선을 대선답게 치르고 최소한이라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김건희의 영향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그런지 명태균이 윤상현한테 말해달라고 하면서 공천 2주 전에 김건희한테 재촉을 하는 그 문자가 검찰 조사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그러니까 선거 공천에 관련된 얘기들을 김건희한테 직접 계속해서 졸랐고 김건희가 직접 영향을 미쳐가지고 그동안 그 모든 공천이 이루어졌단 말이야. 이게 진짜 웃겨. 이 메시지가 뭐냐면 함성득 교수라는 사람한테 명태균 씨가 보여주는 건데 명태균이 사모님 창원시 의창구 출마한 김영선 의원을 지켜주십시오. 대통령님과 사모님의 충복이 되겠습니다. 윤상현 의원에게 전화해서 김영천 공천을 주라고 해달 제 마지막 소원입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 김건희한테. 그러니까 이게 뭐야? 김건희가 확실한 결제 라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결국 김영선이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상향식 라인으로 간다 그러면 와. 윤상현한테 얘기를 먼저 해갖고 내가 대통령이나 건희한테 말해봤는데 이게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흘러내려와야 되는데 얘가 탑 오브 탑이니까 얘한테 말하면 그냥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한 거고 실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야. 지금 실제로 앞으로 있을 선거들 다음에 이제 지선부터 시작되겠지만 그 지선 안에서 이러한 공천을 운영할 수 있는 게 공식적으로 예를 들어 제대로 사람 뽑아갖고 하향식 공천 이건 얘네들 생각이 없어. 일단 당원들이 뽑는 걸로 결정을 하되 공천 후보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전부 다 어떤 놈이 쥐고 있는데 그 실권을 현재 쥐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김건희뿐이라는 거지. 근데 지금 이 보도 내용에서는 명 묻은 사람들을 완벽하게 명시를 해주고 있어요. 보세요. 이준석 대표에게 윤상현을 공관위원장으로 추천한 사람이 바로 저다. 윤상현이 김영선 의원을 도와주겠다고 해놓고 공관위원장 앉자마자 얼굴을 싹 바꾸니 황망하다. 일단 윤상현 명 묻었어요. 김종인, 오세훈, 이준석 도와줄 때 김영선만 도와달라는 게 제 요구 조건이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김종인, 오세훈, 이준석 확실하게 명 묻었다. 그대로 명시를 해주잖아요. 이게 본인이 이제 실질적인 어떤 증거라든지 증언이라든지 또는 그에 대한 연계성을 밝힐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들이 나오게 되면 이거는 지금 이 국민의힘 진영 안에 있는 주요 정치인들이 전부 다 명태균과 김건희 손에 놀아나고 있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고요. 사실 이게 터지게 되면 국진당에 있는 정치하는 모든 놈들은 사실상 전부 다 정계 은퇴를 해야 되는, 다 구속이 돼야 되는 상황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김건희가 좋아서 지키는 게 아니라 김건희를 까면 우리가 죽는다라는 마음으로 이거를 지키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예를 들어 윤석열 특검 지들도 한다고 했기 때문에 내란 특검은 받을 수 있어도 김건희에 관련된 특검만은 절대 못 받는다라고 버틸 거라는 거지. 정권 바뀌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래 김건희 특검 김건희가 좋아서가 아니고 내가 털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김건희를 보호한다 쳐. 창원지검에서 지금 명태균을 수사하고 있잖아. 그래서 중요한 게 그거예요. 다음 정권이 무조건 할 수 있지. 근데 다음 정권에 시작을 하게 되면 쟤네들이 일종의 이제 또 하나의 피해자 코스프레, 정치보복 코스프레를 갖다 끼워대면서 앵간히 해라. 잡으려면 김건희만 잡아놓고 관련되는 정치인은 죽이지 마라라는 식으로 또 김건희로 손절을 치려고 할 거예요. 근데 그건 할 말이 있는 게 윤석열 정부 때부터 민주당이 추진한 거고 그거를 윤석열이도 안 해주지. 원래 윤석열이 그 거부권 쓰면 안 되는 건데 거부권 썼죠. 최상목이도 거부권 쓰면 안 돼. 계속 거부권 쓰고 그래서 있지. 앞으로 얘네들의 목표는 다음 대선이
끝날 때까지 아마 4월 말에서 5월 초로 예상이 되지만 그때까지 김건희만큼은 저쪽 손아귀에, 그러니까 우리 쪽 그 검찰 손아귀에 안 넘기는 게 목표일 거라는 거지. 그래서 이 김건희를 긴급 구속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는 걸 찾아봤을 때 딱 한 가지 해결책이 있다는 거예요. 예지몽? 그때 예지몽 꾼 거 얘기해 주세요. 어떤 내용이었나요? 우리 보고 보살이 나서면 됩니다. 노상원. 왜냐면 김건희는 사실상 이번 내란이랑 상관이 없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내란 문제부터 해결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하자라는 식으로 모든 걸 내란을 앞세워갖고 김건희에 대한 특검이라든지 검찰 조사 뭐 명태균에 대한 조사 자꾸 밀라 그래요. 저쪽 애들은. 그게 또 하나의 논리기도 한 거죠. 급한 거부터 해결해야 된다는 건 맞으니까. 근데 그 내란 안에 김건희가 연루돼 있다라고 하는 핵심적인 증거와 관계자는 노상원이라는 거야. 따라서 노상원을 증인으로 등장시켜야 됩니다. 노상원을 털어야 된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됐든 아니면 군사법정이 됐든 아니면 일반적인 이번에 윤석열 관한 내란 법정에 됐든 노상원의 입을 털어가지고 내가 김건희한테서 지시를 받았어. 김건희가 나한테 한동훈이 꼭 살살해달라고 얘기를 들었어. 요거를 받아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구체적인 증거로 남아있는 게 이제 뭐 통신이나 이런 관련된 것도 있겠지만 저는 검찰이 이미 노상원의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이거를 증빙할 수 있는 계좌가 됐든 또는 어떤 통신 문건이 됐든 아니면 그쪽에 김건희와 만났다 내지는 접촉이 있었다라는 거를 증명해 줄 수 있는 증인이 됐든 이거를 이미 확보하고 있다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도 지금 하나하나 이제 뭐 방첩사령관도 그렇고 하나씩 윤석열한테 배신감 받으면서 돌아서고 있는데 지금 그중에 배신감을 가장 크게 느낄 사람이 누구냐는 거야. 김건희한테 발탁돼갖고 사실상 계엄을 총지휘했던 심지어 포고문도 얘가 썼을 거라고 지금 의심받고 있는 노상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노상원이 어떻게든 전면에 나설 수 있게끔 요거를 잡돌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 내란 특검 안에 이게 뭐 저기 김건희 관련된 도이치모터스니 그 명태균 이거는 둘째 쳐놓고 일단 내란 특검으로 김건희 내란에 의한 동조자로서 김건희를 구속시킬 수 있는 법적 조치가 가장 먼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일단 노상원하고 김건희하고 전화통화 뭐 이런 것만 찾아내도 되잖아요. 그렇죠. 이미 그걸 확보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노상원은 하나도 그 자료들을 버리지 않았거든요. 포고문 관련한 것도 포고문을 지금 계속해서 김영현 의원이 자기가 썼다고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워드치는 꼴을 못 봤다. 그러잖아요. 아 이거 무슨 프로그램으로 이거 포고문 작성하시는 거, 저 LG 걸로 했는데 이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문하나가 얘기한 대로 너 요대로 노트북 가지고 이 포고문 쳐봐 그러면 절대 못 친다는 거예요. 노트북 켤 수 있으면 다행이다. 스위치가 어딨지? 이러고 찾을 거예요. 100%. 네. 왜냐면 요즘 노트북은 다 스위치가 파워스에 숨겨져 있거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노상원의 노획물 안에서 폰이 됐든 컴퓨터든 뭐가 됐든 간에 그 안에 포고문의 원문이 있다고만 딱 나오면 그냥 이게 한 방으로 끝나는 거야. 노상원 한 방으로 김건희, 윤석열 바로 가는 거예요. 근데 노상원이 2023년도에 영입돼가지고, 그러니까 김영현 통해가지고 소개받아서 영입돼가지고, 무속으로, 같이 뭉친 사람 아니에요. 김건희하고. 그럼 명태균하고 해왔던 어떤 그 내용이라든지 꿈 얘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분명히 노상원하고도 그런 유의 주술적인 대화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주술적인 대화나 그 관련된 문장들은 안 지워요. 두고두고 봐야 되거든.
안 지운다고? 그럼 몇 월 며칠 몇 시가 좋습니다. 음. 또는 뭐가 뭐 이런 건 어떻게 처방을 해야 됩니다. 이런 류의 얘기를 나눴다 그러면 그런 문장들은 양쪽이 다 갖고 있을 가능성이 나는 매우 높다고 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데 모든 관련돼서 군 관련자들이나 김용영을 비롯해서 전부 다 폰 관련해갖고 포렌식을 다 했어요. 근데 노상원 관련한 디지털 포렌식 했다는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 자료는 분명히 이번 어떤 검사가 했든 누가 했든지 간에 이미 그에 대한 자료는 있다고 봐야 돼. 없다고도 말 안 하고 있다고도 말 안 하고 언급을 안 하고 있다는 거는 어딘가 있는데 밝힐 수 없다. 딱 요 상황이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제일 빠른 방법은 김건희까지 일단 내란 동조자로 구속을 시키고 그리고 경호처를 해체한 다음에 남아있는 어떤 내란의 잔당이 될 수 있는 경호처까지 해체를 시키고 나면 자연스럽게 내란 수괴로서 조사를 받는 과정 중에 나머지 내용들도 특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월하게 통과할 수 있을 거다라고 나오고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가장 고무적인 거는 가장 믿었던 친구인 김영현은 고인지 아닌지 모르게 지금 논개 작전을 피고 나만 혼자 못 죽어로 가고 있는 거고 그나마 주둥이를 닫고 있던 이상민이 슬슬 친구한테 계엄에 관한 책임을 떠넘기기 시작하고 있고요. 여기에 최상목이 눈치를 까고 동조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마 설 지나고 나서 이와 관련된 증언이라든지 이와 관련된 그 사후 조치들은 매우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최상목뿐만 아니라 이상민도 그랬지만 최상목도 국무회의 시작도 종료도 없었다. 아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미 행안부에 이상민은 잘리긴 했지만 행안부의 장관 대리가 실제로 탄핵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에 그때 국무회의 기록은 없다라고 회신을 해버렸어요. 없다고 했어요. 근데 김영현은 아니 그거 행안부가 해야지 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상민은 없다. 그래서 공식적인 기록이 행안부에 없기 때문에 지가 컴퓨터를 갖고 와서 이 안에 저기 다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라고 꺼내놓기 전에는 문서 없는 무면허가 아니지 무법 계엄이 이루어졌다라는 게 행안부 측을 통해 갖고 이제 증명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한덕수도 처음부터 윤석열이 국무회의 생각 안 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여인영도 윤석열이 군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면서 배신감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KBS가 같이 쫄망의 길을 가야 됩니다. 왜냐면 이미 10시에, 그러니까 8시 전부터 KBS는 알고 있었어. KBS를 통해 가지고 계엄령을 10시에 발표할 거다라고 하는 게 스케줄로 잡혀 있었어요. 그게 이상민이 또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윤석열이 12시에 KBS 생방송 해야 된다. 10시에. 10시. 22시. 22시에. 근데 장관들이 안 모였어. 그래가지고 계엄 여건이 돼야 되는 국무회의 회의록을 못 만들었어. 그래서 저거를 지랄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계엄 발표가 10시가 아니라 10시 30분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계엄이 30분이 늦어진 거고. 그러니까 야, 나 지금 10시에 그 발표하기로 지금 브리핑룸 내려가야 돼 라고 하니까 장관들이 아직 다 안 모였습니다. 그리고 온 장관들 중에서도 반대 의견을 얘기하는 장관들이 있습니다. 나 지금 10시 생방송 있다고! 니네들이 반대하고 안 하고 또는 니네들이 제때 모이고 안 모이고에 상관없이 나는 10시에 개원 방송 하러 가야 돼 이러고 계속해서 윤석열은 국무회의나 뭐 외부의 반대와 상관없이 이미 그날 10시에 계엄을 할 걸 맘먹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은 KBS 노조 측도 이거는 KBS 고위직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계엄에 대해서. 그렇지. 왜냐면 방송 준비하라는 얘기를 지시를 받았을 테니까. 했을 거 아니야. 응. 그랬더니 관련해가지고 국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다, 우리 어떤 내용인지 몰랐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생방송을 글쎄요. 몰랐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 뭐 어떤 내용, 그러니까 대통령이 브리핑 할 거야
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 내용은 밤 몰랐다는 거지. 10시에요? 무슨 브리핑을 그렇게 느닷없이 사전 예고도 없이 밤 10시에 긴급하게 한대요?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얘네들은 이거를 알고 있고 찬동하고 협조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10시에 생방송을 시작한다고 그러면 최소한 내용을 알아야 자막은 어떻게 칠 거고 나중에 후속 보도는 뭘 할 거고 해설은 어떻게 할 거고 준비를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아마 뒤져보면 계엄 발표 이후에 그 계엄에 대한 상세 설명이라든지 또는 뭐 정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중계하는 이것도 준비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내부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윤석열의 부당한 계엄이라고 하는 부분을 또 한 번 확인해 주는 내용이라니까 뭘로 보더라도 헌재 대법관들이 탄핵을 인용 안 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탄핵 인용은 100% 된다고 봤을 때 문제는 조기 대선이 2달 안에 이루어져야 되고 그럼 한 달 안에 양측에서 후보가 선출이 끝나야 된다는 거지 내부 규정에 의해서. 근데 지네들은 벌써 시뮬레이션을 다 돌렸어. 저쪽 애들은 4명이래 최종. 출마할 놈은 어마어마하게 많겠지만 최종 4강을 미리 지들 스스로 정해놓고 있어. 오세훈, 홍준표, 한동훈, 김문수. 네, 진짜. 그래서 어찌됐거나 이제 걔네들은 좀 쉬워졌어요. 어차피 그 안에서 그거를 맞춰간다라고 지들끼리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